그거 이게 이제 턱걸이 12개인데.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시작합니다. 47페이지 펴시고요. 근데 그거 알아? 정의역, 공역 이런 건 다 알아요? 시험? 괜찮아요? 왜 비어있네? 비어있어. 다 써야 돼. 정말 저희 점심시간 몇 시에요? 점심시간이요? 1시. 1시 없다. 12시 40분이죠. 어제 왔어요. 12시 40분? 어제 12시 40분. 아니야. 1시 40분이 왔잖아요, 어제. 12시 40분이야. 근데 어제 쌤만 되게 빨리 끝났던데. 점심시간 땡겼었어. 너무 졸아서. 근데 이걸 땡긴 거니까 뭐 일찍 끝난 게 아니라 뒤에 더 했어야 했어. 어분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정의역, 치역, 공역은 다 알아요? 괜찮아요. 정의역이 뭔데? X.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 함수의 정의역은 뭔데? 영이하니 모든 실수. 그냥 뭐 실수 전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뭐야?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다 모은 것. 그게 정의역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역은 아무 말이 없으면 생략돼 있으면 뭘로 본다? 실수 전체로 본다. 그쵸? 그 다음에 치역은 뭐죠? 치역은 뭘 모은 집합이다? Y값, 함수값을 모은 집합이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의역을 X가 0보다 큰 쪽으로 제한해 놓았을 때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이 함수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 뭐야, 치역? 0보다 큰 실수, 양의 실수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에서 치역 읽는 방법이 뭐였어요? 함수값이 y좌표니까 y좌표, 이 점 찍혀 있는 y좌표들을 다 모으면 된다, 그죠? 다 모으면 0보다 큰 y값들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함수 할 거니까 아는지 확인한 거고요. 자, 지수함수는 뭘 지수함수라고 하냐? 다항함수랑 구분합시다. 이건 다항함수, 그쵸? 다항함수는 지수는 가만히 있어요. 지수는 계속 2인데 x값이 바뀌면 밑이 변하는 게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지수함수는 딱 거꾸로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할 거예요. 지수가 변수라서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x가 바뀌면 지수에 있는 숫자가 바뀐다.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형, 우리 항상 그렇듯이 어떤 함수의 개형을 배울 때는 기본형을 배우고 걔 가지고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기본형으로 이거 볼 겁니다. 필기는 정리해 줄 테니까 쓰라고 할 때 쓰시면 돼요. 그동안은 보면 돼. 자, y는 a x제곱을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우리 배우기로는 분수지수 같은 것도 오려면은 밑은 양수가 돼야 된다. 기억나요? 그리고 a가 1이면 이거는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a가 1이면 1의 x제곱은 그냥 1이죠.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이건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지수함수라고 하려면 a는 양수인데 1이 아닐 때 이 형태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보면은 a가 2인 경우 자, 1 대입하면은 뭐 나오죠? 2 나오죠? 그럼 어디 지나야 돼? 1,2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2,4 지나야 된다. 맞습니까? 그럼 3, 어디 지나요? 8 지나죠? 3,8이면 4가 여기니까 8이면 저기 있겠네. 그 다음엔 뭐야? 4,16 있겠네. 그죠? 자, 쭉 이으면 여기는 엄청 가파르게 올라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0, 어디 지난다? 1 지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 4분의 1, 마이너스 3, 8분의 1. 그래서 계속 반 되면서 작아지긴 하지만 절대 0이 되는 일이 있다 없다. 0이 되진 않고요. 계속 0을 향해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 밑이 2분의 1인 거 하나 그려볼게요.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 그려보면 근데 얘는 사실 뭐랑 같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x랑 같거든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했다. 무슨 대칭? y축 대칭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면은 자, 0, 어디 지난다? 0,1 지난다. 맞습니까? 1, 어디 지나요? 1, 2분의 1. 그러니까 진짜 대칭 모양 나오겠네. 2, 4분의 1, 3, 8분의 1. 이쪽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1, 2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 4
아, 마이너스 3,8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래서 실제로 y축의 대칭인 모양이 나온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개형을 두 가지로 알아둘 거예요.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때는 1보다 작은 값이면 곱할수록 작아지겠죠, 점점. 그리고 아까 봤듯이 여기가 2면 a가 2일 때 여기는 2분의 1 하나씩 대응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의 모양이 나올 거다. 역수관계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무슨 함수라고 하죠? 증가함수. 증가함수가 뭐냐면 x1, x2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정의역의 원소인 거죠. x값 말하는 거야. x값이 클수록 대입한 결과 함수값도 크다. x값이 클수록 fx1, fx2 함수값도 크다.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x가 커질수록 y도 커져. x가 커지는 방향 오른쪽, y가 커지는 방향 위쪽. 그러면 그래프는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간다. 이걸 증가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그럼? 감소함수라고 부르겠죠?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진다. 맞아요. x좌표가 커질수록 함수값 y좌표는 아래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가는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하면은 지수함수 기본형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밑이 역수관계에 있는 두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특징 몇 개를 적을 텐데요. 일단은 특징 정의역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나오면 맨날 정의역, 치역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예요. 지수 자리에 못 넣을 수가 없죠, 실수 중에. 자,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y좌표만 다 모으면 된다 그랬죠? 실제로 여기는 y좌표 다 모으면 어떻게 됐어? 얘가 계속 가면 갈수록 0에 계속 가까워질 거 아니야. 0보다 큰 애들 다 모입니다. 여기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치역은 y가 y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점근선. 점근선이 뭔지 알아요? 수하에서 확인했을 텐데 아직 안 했겠구나. 예전에 배웠으니까. 점근선이 뭐죠?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곡선이 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져, 계속 가까워져, 계속 가까워져, 계속 가까워지는데 만나지는 않는 그 선을 우리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든 점근선이 뭐예요? 얘는 이쪽으로 갈 때 가까워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 때 가까워지죠? x축이니까 y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자, 얘를 내가 y는 2x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무조건 지나는 점. 자,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가 0일 때. 지수가 0이면 밑에 관계없이 무조건 저 값이 1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지수가 1일 때도 중요합니다. 지수가 1이 되면 밑이 그대로 y좌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밑이 얼마인지 표현 잠깐만요. 톡으로 보내줘요. 스티키 노트 잠깐 기다려주세요. 3분만. 예?
근데 이거 공세가 없으면 저 벤치마킹 소리야 완전 개들이 개소리가 안 새끼니. 공동제가 없어서 개소리 처음 듣는 소리야. 나 처음 듣는 소리. 애초에 보리차는 나야 완전. 인정하지. 우리 차 다 알고 있어. 하나 봅시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드릴 겁니다. 어려운 문제 풀 때. 나중에 평가 같은 거 보면은 막 있어요. 그때 보면은 나오면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y는 2의 x제곱인데 여기에다가 y는 3의 x제곱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자, 근데 어차피 0,1은 무조건 지나게 돼 있다 맞습니까? 밑이 2든 3이든 무조건 0,1은 지나요. 그 다음에 얘가 1,2를 지났잖아요. 그럼 얘는 1,3을 지나야겠네. 더 위에 점이 찍혀야 맞습니까? 더 위에 점이 찍히고 2,9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자,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3분의 1. 얘는 2분의 1이었잖아. 3분의 1이면 더 아래로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아래로 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자, 그러면 밑이 4인 거 그려보면 당연히 여기서 더 위로 가고 여기서 더 아래로 가겠지.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요. 그냥 그래프 두 개 그려놓고 둘 중에 하나다. 뭐가 어떤 그래프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 외우는 방법. 외울 때는 밑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더 붙고 X축에도 더 붙는 모양이다.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뭘 이런 걸 외워 귀찮게. 나는 솔직히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뭐 하냐면 자, 밑을 아까 말했죠. 밑을 좌표로 표현하고 싶으면 지수가 1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은 두 개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밑이 2인 애랑 3인 애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작은 게 2고 큰 게 3일 거니까 하얀 게 밑이 2인 거고 파란 게 밑이 3인 그래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도 얘가 y가 2분의 1의 x제곱이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y는 3분의 1의 x제곱도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저 파란색을 대칭시킬 거 아닙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멍 때리지 마시고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당연히 0,1도 지납니다. 그럼 얘는 뭐야? 근데 얘는 또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작은 거잖아. 그럼 1보다 작은 밑에서는 작은 수일수록, 밑이 작은 수일수록 축이 더 붙거든요? 그럼 막 이때는 클수록 붙고 이때는 작을수록 붙고 그거 다 외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지 또. 1 대입하는 겁니다. 1 대입하면 여기랑 여기 두 수가 나올 텐데 3분의 1이랑 2분의 1이니까 아래에 있는 게 3분의 1, 위에 있는 게 2분의 1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밑에 내려와 있는 파란색이 밑이 3분의 1인 지수함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쓰긴 쓸 건데 특징으로 A가 1보다 크면은 A가 클수록 축에 붙는다. 근데 혹시 안 덥나요? 좀 더요? 켜줄래요? 자, 0이랑 1 사이에 있을 때는 A가 작을수록 축에 붙는다. 그 다음에 하나 더 A랑 A분의 1인 두 함수는 아니다. 이거 그냥 얘네는 Y축 대칭 관계에 있다. 자, 요거를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다 하셨으면은 풀어보세요. 뭐 쉬울 겁니다.
센 없는 사람 잠깐 손 들어볼래요? 지금이요. 아 지금 없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네 분. 아, 넷이시네. 나는 센을 좀 뽑아올게요. 오늘 센으로 좀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그 증가함수 아까 그 표현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써놓으세요. 증가함수는 x1보다 x2가 크면 x1보다 x2 이걸 증가함수라고 하고, 정수함수는 x1보다 x2가 크면 x1이 x2보다 정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쓰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있으니까. 됐어요? 지운다? 저 문제는 쉽죠? 문제 그냥 풀었죠? 뭐 따로 풀이 안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은 기본형 배웠으니까 얘 가지고 뭐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 해가지고 그리겠죠.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자, y는 2x제곱 그래프가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y축에 대칭하는 함수를 우리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단할 거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라는 표현보다는 밑이 2분의 1인 2분의 1의 x제곱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거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된다?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 지수함수 앞에 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을 의미하겠네, 그죠? 그래서 아마 아래로 꼬꾸라질 텐데, 자, 이 경우에도 점근선은 그대로 뭐다? 점근선은 x축이고, 근데 치역은 좀 바뀌겠죠? 치역이 어떻게 돼요? y는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y축 대칭하면 밑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의 관계는 x축 대칭이겠죠? 그리고 얘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기본형 알아두시고요. 요거 가지고 평행이동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자 요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은 기본형이 뭐예요? 마이너스 2의 x제곱 요거 가지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y 대신에 y 마이너스 4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3만큼, y축으로는 4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기본형이 뭐예요? 요거겠죠? x축 대칭한 거. 증가함수를 x축 대칭했네? 얘를 3, 4만큼 옮겼네? 그럼 뭐부터 그리냐면요. 점근선부터 그립시다. 점근선이 원래 이거잖아요?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점근선한테 변화를 줘, 안 줘? 안 준다, 그죠?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돼요? y축으로 얼마만큼 갔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기준 잡아놓고 하는 게 그림이 이쁘게 나오고 일단 점근선 점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아까 모양 파악했죠? 원래 증가함수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야 돼, 그죠?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도 뭐 이제 기준점 몇 개 찾아주고 싶으면 지수가 0되게 하는 값 3이죠. 3,3을 지나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게 그렸네, 그죠? 3,3 지나는 것처럼 그려줍시다. 좀 더 그려줄까요? 3,3 지난다. 이 정도 표현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는 방법 대충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볼까? y는 자 얘는 밑이 얼마짜리 함수로 생각할 겁니까? 밑이 3인가? 9분의 1로 가야 됩니다. 얘 증가함수 아니에요, 기본형. 왜? 아까 이것들을 보면은 다 x잖아요. 그리고 평행이동으로 해석해봤자 x 대신에 x 빼기 뭐시기 할 거잖아. 그러면은 x 앞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으로 봐야 기본형이 뭐인지 보인다는 소리예요. 앞에 마이너스 2 같은 거 붙어있으면 처리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로 묶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미친 겁니다. 밑이 9분의 1이에요. 그럼 기본형은 요 모양 감소함수겠네, 그치? 그걸 가지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래프 그릴 때 자 점근선 먼저 찾아주자. 점근선 어디죠? y는 1 찾아주고 요 모양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이해되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치역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치역 같은 것도 그리면은 그냥 보이잖아, 그치? 결국에는 점근선 기준으로 크냐 작냐만 하면 돼. x축 대칭 들어가면 작은 거고 x축 대칭 안 들어가면 큰 거니까 그것만 잘 판단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0페이지에 그려볼까요? 50페이지에 위쪽에 있는 문제들 위쪽에 왼쪽 오른쪽 다 한번 해봅시다. 점근선 그려야 되고 점근선을 먼저 그려. 그게 점근선. x축은 어딨어? 그래서 점근선 표시해주고 점근선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점선. 점근선은 점선으로. 이거는 이거부터 하고 하려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y축 방향 1만큼만 올리면 돼. 그럼 정근선 y인데 그러면서 얘 모양이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저 모양을 떠올려. 저 모양 떠올려서. 그래. 그러니까 저 모양이 머릿속에 그려지긴 해야 돼. 정근선이 원래 기본형에서 정근선이 저거든 무조건 x축이 정근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떤 모양이 와도 평행이동은 같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정근선을 바뀌지 않게 한다고. y축 방향으로만 얼마 가는지 판단해요. 그러니까 뒤에 이것만 보면 된다 소리예요. y는 네. 점? 직선하면 틀려요. 원래 정근선으로 그리는 게 맞어? 정근선 정선으로 그리는 게 맞아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대충 해도 되는데 시험 볼 때 그러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때 줄줄 있는 손 묻어서 그래. 쌤 없다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없는 사람. 근데 정근선 기준으로 보면 돼. 정근선 기준으로 x축 지름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겠지? 근데 x, y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절편을 찾는 게 좋아요. 제대로 그리면 x절편이나 y절편, x축, y축이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럼 원점 지나기 위해서. 이거 필기 그리려면 그리세요. 내가 뭐 자신 있다 안 그려도 돼요. 필기 그리려면 그리세요. 자신 있다. 누구. 맞아. 훌륭해. 자, 그다음 잠깐만 멈춰주세요. 앞에 보고 이거 안 줄 테니까 이따 그리시고 해봐서 알겠지만 앞에 뭐가 곱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런 지성수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는 것은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밑을 똑같이 2로 맞춰주면 이게 뭐야 결국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5면 이것도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맞아요? 평행 이동 맞습니다.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보고 싶어. 뭐 하면 돼요? 밑을 2로 만들려면 지수에 뭐가 오면 된다? 로그 2에 5 밑과 밑이 일치하면 진수만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괜찮나요? 그러면 거꾸로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적당한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네. 앞에 적당한 어떤 숫자를 곱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풀라고 했던 문제 중에 오른쪽에 있던 문제가 그거죠. 앞에 뭐 곱한 걸로 나타내거나 지수 처리해서. 그래서 그 4번만 하나 풀어보면은 y는 3의 x제곱 가지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를 저 표현으로 나타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y는
x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문제에서 요구한 모양은 뭐예요? 3의 2제곱을 9라고 생각해서 9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쓰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함수를 이따구로 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바꿔서 평행이동 해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정리됐어요? 요거 필기 하는 사람 계속 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 좀 풀어봅시다. 필기하고 문제 푸세요. 문제 골라줄게요. 문제 푸는데 미안한데 진도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2, 3, 7, 8, 9 그냥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클리닉 때 풀어보시고 일단은 8번 잠깐 볼까요? 8번 같이 8번 보시면 봐봐 여기서 대칭이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애들은요 대칭이동을 했을 때 똑같은 겹칠 수 있는 애들은 밑이 똑같거나 밑이 역수인 애들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이 3이었어?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아 이거 컴을 써야 되는데 밑이 3분의 1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밑이 2나 2분의 1인 애들이랑 절대 겹칠 일이 없죠. 모양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8번처럼 뭔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했을 때 일치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밑이 같거나 역수관계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억은 밑이 a분의 1이고요. 니은은 밑을 얼마라고 해야 된다? a제곱으로 가야 된다. 그럼 같은 게 아니죠. 역수도 아니고. 그럼 기억 니은은 일치할 수가 없다. 디귿은 밑이 a니까 기억 디귿이 일치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0페이지로 가볼게요. 페이지로 가서 왼쪽 하단에 보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사실은 이거 거듭제곱근 저번 시간에 다 했다. 대소 비교 그죠? 예를 들어서 3이 있고 4제곱근 3의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3의 4제곱이 있으면 여기 12로 맞추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건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이제는 지수 가지고 풀자 이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3이고 얘는 3의 4분의 3제곱이고 얘는 3의 3분의 4제곱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y의 3의 x제곱이라는 밑이 3이라서요. 3의 x제곱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져야 돼. 맞아요? 그러면 난 뭐만 찾으면 돼? x가 가장 큰 놈을 찾으면 얘가 제일 큰 값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봅시다. 2분의 1이랑 2분의 1의 4분의 3제곱이랑 2분의 1의 3분의 4제곱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번, 2번, 3번 몇 번? 2번입니다. 왜? 밑이 2분의 1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다. 그러면 이 값 자체가 가장 커지길 원하잖아? x값은 제일 작아지길 바라야죠. x가 가장 작은 거 찾으면 얘잖아. 이해됐어요? 아 이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대소 판단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 이게 괜찮죠?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x값이 크면 y값도 큰데 얘도 큰데 감소함수일 때는 x값이 크면 지수가 커질수록 그 자체의 값은 작아진다. 요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 있죠? x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 내가 최대값 구하고 싶으면 x는 가장 작은 값을 넣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럼 최소값이 x가 얼마일 때 나온다? 아, 최대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 이해돼요?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온다? 1일 때 나온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서 요거 가지고 자, 지수 부등식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같은 얘기야.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3의 2x 더하기 1이 가요. 3의 x. 자, 이제 지수 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텐데 방정식, 부등식이 뭐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 볼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항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냥 뭐랑 뭐랑 딱 비교하는 경우 이때 밑을 일치할 수 있으면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요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밑이 3이잖아요. 그러면은 증가함수잖아요. 요거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는 x를 대입했고 하나는 2x분의 1을 대입한 2x 더하기 1을 대입한 거야. 근데 그 결과 뭐가 더 크대요? 지금 3의 x가 더 크게 나왔대. 그죠? 그러면 x랑 2x 더하기 1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x가 더 큰 거야. 이 결과값,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건 지수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예요. 증가함수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요. 지수끼리 비교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제 뭐 5분의 1의 2x랑 5분의 1의 3? 얘는 밑이 5분의 1이라서 감소함수거든요. 그러면은 감소함수에다가 어떤 적당한 두 값을 대입을 했어. 뭐 2x랑 3을 대입을 해봤다. 근데 그 결과 뭐가 더 크대요? 3 대입한 게 더 크고 2x 대입한 게 더 작았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다? 오히려 2x가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감소함수니까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건 오히려 x값은 더 작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 지수부등식에서 밑이 일치하면 지수끼리 비교만 하면 돼요. 비교만 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크면 부동하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동하면 뒤집는다. 괜찮죠? 이해되죠? 이게 왜 이런 거야?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수 방정식 푸는 법, 지수 방정식 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밑을 일치시킬 수 있으면 그냥 지수끼리 같다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1번 2의 x제곱이 128이야? 128이 2의 7제곱인가요? 그럼 x는 7. 그럼 예를 들어서 5번 볼까? 5번 보면은 아이고 힘들어. 5번에 3분의 1의 1 빼기 x제곱은 3루트 3이다. 자, 이걸 보고도 내가 뭔 생각해야 된다? 밑을 통일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밑 얼마로 잡을까요? 3으로 잡는 게 좋겠죠? 3의 몇 제곱? x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의 2분의 3제곱. 그럼 x 빼기 1이랑 2분의 3이랑 같으니까 x는 2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그 다음 어느 살충제의 농장 51페이지 오른쪽 위에 어느 살충제를 농장에 살포하면 전체 해충의 수가 절반. 이 문제 마음에 안 든다. 센 갑시다. 센 지수함수 쳐주세요. 사 48페이지로 갑니다. 48페이지. 문제 번호가 301번.
301번 보시면 자, 얘 최대값이 1이래요. 근데 정의역이 지금 1,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잖아요. 아까 했던 거다. 얘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 나오려면 x도 최 되어야 한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302번 볼까? 302번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5의 마이너스 x제곱 거기 3의 x제곱. 자, 얘는 밑이 얼마인 지수함수라고 봐야 돼요? 5분의 3인 지수함수인 거죠. 왜? 얘가 5의 x제곱분의 3의 x제곱 묶으면 5분의 3의 x제곱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증가, 감소. 감소함수다. 그럼 최대값 구하고 싶으면 최소를 대입하면 된다. x에.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최대값, 1을 대입해야 최소값.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305번. 자, 305번 앞에 보세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2차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수값 자체가 크냐 작냐만 따지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해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야. t가 클수록 함수값도 커진다. 증가함수니까. t가 작을수록 함수값도 작아진다. 이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 t의 최대 최소부터 생각해야 된다. 즉 2차식의 최대 최소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이 값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면 돼. 이 함수값에. 이해돼요? 그러면은 뭐 하자? 치환했으니까 많이 들어봤죠? 치환했으면 치환한 문자의 그 범위 다시 구하라 그랬죠? 처음 들어봤죠? 2차 함수 할 때? 자, 그러면 뭐 구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있을 때 일단 t값 얘의 최대 최소부터 찾아야죠. 맞아요? 그러면은 축 어디죠? x는 대칭축 2. 근데 x에다 뭐부터 뭐까지 대입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은 멀고요. 3은 축으로부터 가깝죠. 3까지 대입할 거야. 그러면 x에 얼마 대입했을 때 최소 나온다? 2 대입했을 때 최소 나온다. 그죠? x에 2 대입하면 t의 최소값입니다. 지금 t의 최소값. x에 2 대입하면은 t는 마이너스 3으로 최소가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t의 최대값 구하고 싶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t가 6 되나요?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부터 6까지의 값을 갖는구나.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t가 최소일 때 이 값도 함수값도 8분의 1로 최소. 괜찮아요? 2의 마이너스 3제곱. t가 6으로 최대일 때 함수값 64로 최대.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2차식이 들어있으면 치환해야 된다. 왜? x가 커진다고 2차식의 값이 무조건 커진다는 걸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이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x가 3 제일 크다고 해서 그때 t가 6이 되는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치환해서 범위 다시 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했으면은 하나 풀어볼게요. 307번? 풀어볼게요. 307번. 풀고요. 모르면 질문하시고 다 푼 사람은 쉬었다가 40분까지 쉬고요. 20분 더 할 거예요. 20분 더 해서 1시까지 수업하고 1시에 밥을 먹을 겁니다. 오케이?